내 감정 기복이 너무 센가? 혹시 내가 이거 조울증 아니야?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으시죠? 근데 사실은요, 이렇게 감정 기복이 왔다 갔다 해서 조울증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어렵고요. 조울증은 조증과 우울증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조금 더 우울이 오래 가고 조증은 짧은 기간에 상대적으로 발생됩니다. 조증과 우울증의 이 주기가 한 달이 될 수도 있고요. 몇 년에 걸쳐서 지속될 수도 있고요. 갑자기 조증으로 한 몇 개월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지만 아주 극소수의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조증과 우울증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게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요, 이렇게 우울증이 쭉 오다가 조증이 오게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조울증의 증상이고요. 이 조울증의 증상은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 된다고 해요. 생각보다 많지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우울증이 쭉 있다가 조증이 오면 내가 우울증이 나섰나 보다 라고 이렇게 되게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이게 우울증이 나선 건지 아니면 이게 조증으로 간 건지. 그러면 조증이란 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증은 매니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흔히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랑 물론 그것도 포함이 돼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조증은 약간 흥분된 상태를 말해요. 흥분됐다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은 화를 흥분돼서 내는 경우도 있고요. 사소한 걸 가지고 과도하게 막 화를 내는 게 잦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쉽게 술자리에서도 막 흥분돼서 싸움이 붙게 되기도 하고, 과도한 소비, 뭐 예를 들면 내 예산에 맞지 않는 슈퍼카를 막 산다든지, 그래서 가족들이 말리다가 막 몸싸움까지 벌리고 이제 그러다가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업을 막 버리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사업이 망하고 쭉 우울증으로 가다가 사업을 막 버리고 그 상태에서는 잠도 안 오고 흥분된 상태에서 과도하게 막 사업을 막 버리다가 대체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조울증이 왜 생기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울증은요, 조현병처럼 어떤 유전적인 요인도 굉장히 큰 병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조울증은 변연계 쪽에 어떤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굉장히 약하게 유전적으로 태어난 경우에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분들이 어떤 20살 이후에 스트레스 상황이 극도하게 오면은 조울증이 발현되는 거죠. 그래서 조울증은 보통 20대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사춘기 때는 이것을 조울증이라고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조울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책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삐삐 언니는 조울증의 사막을 건넜다. 이 책의 저자가 조울증을 실제로 경험한 분이 직접 적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조울증에 대해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 책에 인상 깊은 대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조증 때 했던 일들이 부끄러운 일들이고 감정, 충동에 의한 거여서 터무니없었다는 거다.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이 벌어질까 두렵다. 어떠세요? 좀 와닿는 분들이 계신가요? 물론 조증이 아니시고 그냥 충동성이 높으신 분들한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조증 때 나타나는 어떤 이런 실패와 가오를 이렇게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일을 벌이는데요. 이분은 지금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분은 치료를 받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과오를 돌아볼 수 있었던 거고요. 대체적으로는 이런 거 없이 그냥 앞으로만 직진하고 우울증에 빠진다는 겁니다. 타인
타인과의 거리를 제대로 이렇게 두지 못해서 상대방의 영역에 침범해서 갈등이 생기거나 이 갈등도 좀 극단적으로 가는 경향성이 있어요. 과도하게 왜곡되거나 과장되게 느끼는 경향성이 강합니다. 조금 더 이 조울증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면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요. 유진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죠. 이분도 조울증을 겪었고 공중파 매체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조울증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3세에 처음으로 바이올린을 잡았다고 하고요. 13세에는 그 유명한 링컨 센터에서 연주를 했다고 해요. 일렉 바이올린은요, 16세부터 잡기 시작했는데요. 줄리어드 음대에 입학한 이후에 3학년 때쯤에 조울증이 발현됐다고 해요. 저는 이분이 조울증이 생기는 게 좀 이해가 갔어요. 왜냐하면 그 천재성이 있다라는 건 현실에서는 사람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그 많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내가 더 나만의 어떤 그 독창성의 세계에 빠져들어가면서 그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면 줄리어드 음대라는 음대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시기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전에는 나만 생활했던 곳이라고 한다면 나 같은 많은 천재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런 현실과 접하면서 스트레스가 커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이분은 보통 1년에 한 2-3번 정도 조증이 왔고요. 심할 때는 뭐 2달에 한 번씩 오기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1996년쯤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왔던 것 같아요. 열린음악회였던 것 같아요. 한번 자료화면을 보시겠어요? 유진박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떠올리면 지금의 모습은 상상하기가 어려웠다는데요. 처음에 보셨을 때 어땠어요? 들어오니까 막 엉엉 울다가 또 웃다가 이 얼굴이 너무 변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처음엔 좀 걱정도 되고. 뭐든지 차려내면 뭐 한식이든 중식이든 고기든 뭐 혼자 자기만 다 먹는데 뭐든지 욕심이. 음식이 너무 맛있으니까 내가 막 누구 뺏어갈까봐 너무 빨리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예. 항상 이렇게 밥 나한테 먼저 주고 그래요. 특히 고기 이렇게 막 잘 해주니까 내가 너무 고맙죠. 예. 아침이야. 하루 3번 먹어야 하는 약도 유진박이 있기 전에 먼저 챙겨줍니다. 하나. 지금 무슨 약이에요? 조울증 약인데 조울증 미국말 term이 bipolar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막 너무 up하고 너무 down 되는 기분 느끼는 사람이 먹는 약이 조절할 수 있게.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먹어야 돼요? 꾸준히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어야 돼요? 예. 약 안 먹으면 조절이 안 돼. 지금은 꼬박 챙겨 먹는 조울증 약도 당연하지 않던 때가 있었답니다. 옛날에 그 다 나쁜 사람들은 그런 걸 안 먹였나 봐요. 그래 여기 왔을 때는 진짜 산만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얼마나 좋아요. 또박또박 잘. 너무너무 좋아요. 2년 전 감정 기복이 심한 어느 날이었다면 몰아치는 생각들을 벽에 가득 채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젠 대화를 하며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으로 대신한다는데요. Hi, David. Eugene. Hi. How's it going, man? It's going okay. It was great. Today I played in the Bamugan, in the place, and I played a lot of good songs that I really like playing. 일주일에 한 번 서툰 한국말 대신 영어로 덜어내는 마음의 짐. 이렇게 유명했던 유진박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매체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저도 잊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봤더니 세상에 어떤 음식점에서 공연을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봤더니 그동안에 자신의 어떤 조울증으로 인해서 많은 힘든 경험도 했었지만 이 매니지먼트 회사가 이런 유진박을 좀 이용해서 뭐 사기를 쳤던 것 같고요. 유진박도 그들한테 많이 폭행과 감금을 당하면서 자신의 어떤 이런 재능을 박탈당했다고 해요. 그 사이에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막 방황하는 시간을 많이 경험하다가 이 음식점 주인과 연이 닿아서 그분 밑에서 다시 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제2의 도약을 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분의 어떤 현실을 제가 좀 볼 수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그 나이에 해야 되는 자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서 어떤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들도 너무 많이 낯설어 하는 것, 잘 못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사회생활을 할 때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용당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분의 어떤 순수함이 너무 지나치다 못해 어리숙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사기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순진함이 사기를 당해서 많이 고통스럽고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조울증이 더 악화되는 이런 악순환이 경험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앉아봐. 한번 해봐. 6년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굳건했던 버팀목을 송두리째 잃은 유진박. 지금은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새로운 인연들이 생겼죠. 식당 식구들의 응원으로 다시 세상을 향한 용기를 낸 유진박. 음악 외엔 눈쳐 주지 않던 그가 늘 누군가가 해주던 일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가야 되잖아. 그럼 이제 유진이가 혼자 남게 되면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오 잘한다. 야, 진짜 잘한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또는 내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우울증으로 쫙 깔아앉아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흥분이 돼서 과도하게 막 낙천성을 막 발휘하면서 할 수 있다가 막 일을 벌리다가 망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다면 조증은 아닌지 잘 보시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진지하게 얘기해 보면서 치료를 한번 권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